네, 안녕하세요, 선생님들. 네, 윤필립 목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동안 잘 계셨죠? 네, 미래로 교회 교사 영상 세미나, 네, 파트 2, 두 번째 시간,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침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오늘 네 번째 날까지 했는데, 우리 선생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아주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참석자도 많고요. 우리 토탈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뭐 부모님들 이제 접속해 주시고 보시는 분들 이렇게 다 합치니까 꽤 되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처음인데도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독려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고 해서 이 코로나 시대 때 또 우리 미래로 교회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좋은 은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내일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남은 이틀 동안 참석해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사실 저도 이 방송이 이번이 그러니까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그동안에 이전 교회에서도 이제 뭐 몇 번 하긴 했지만 이렇게 아직 저도 초보입니다. 그래서 아직 고칠 부분도 많고 제가 방송 모니터 해보니까 이렇게 뭐 네, 뭐 수정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, 저도.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해해 주시고 은혜롭게 봐주셔서 네, 잘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네, 끝까지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영상 세미나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내용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 선생님 기억나시죠? 가장 핵심은 뭐냐면,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아이들이 없어야 됩니다. 그게 핵심입니다. 우리가 이제 초대형 교회들, 이제 큰 교회들의 오히려 그 대형 교회면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오히려 큰 교회들이 관리를 잘해요. 왜냐면 그 맡은 부분에 이런 마인드가 이제 공유가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잘 돼요.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들,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. 왜 그러냐면 방치하지 않습니다. 거기서 오히려 방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 마치 그 CCTV처럼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는,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는 교회가 이제 큰 교회로 가는 건데,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죠. 뭐 영적인 문제, 어떤 신앙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떤 그 시스템적인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의 경험상 오히려 그 뭐랄까요. 하여튼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맡은 아이들의 그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, 그 한 주간의 그 아이들의 삶을 놓치지 않는 것, 모니터링하고 연락하고 또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가 반드시 그 이유를 알아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 공유되어지는 것, 이것이 거의 핵심입니다. 하지만 그런 이제 그 사역은 쉽진 않죠.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처럼 이렇게 쉬우면 누가 못하겠습니까? 근데 막상 해보면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막 이렇게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하나로 딱 이렇게 뭐랄까 정의 내리기가 힘듭니다. 요즘에 보니까 이제 뭐 무슨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어떤 뭐 교사 교육 세미나들 큰 교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. 보니까 뭐 어떤 유명한 강사분들 모시고 많이 하는데 네, 결국에는 그 비슷한 말이에요. 네, 뭐 이렇게 아이들 놓치지 말자 그 말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근데 이제 그 굉장히 그 아이들의 그 마음에 그 지역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애들 성향이 다 다르고 막 성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냥 막연히 그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. 네. 이 세미나가 그런 취지입니다. 그런 고민을 좀 나누고 좀 저도 이제 많이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네. 한번 볼까요? 네,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습니다. 세상적인 가치를 말하지 마라. 여러분, 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교사. 물론 좋은 교사죠. 하지만 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, 우리는 그 아이들의 그 세상적인 필요,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
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어떤 뭐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것들 물어올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우리는 그 물론 중요합니다. 그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스스로 자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계속 아이들에게 채워줘야 아이들이 그런 부분으로 또 물어오거든요. 그래서 애들이 이제 우리 반 선생님은 참 그 사업도 잘하고 성공도 잘하고 그러니까 성공 스토리가 있어.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 잘 가르쳐 줄 거야. 이렇게 하면 물론 그런 것도 꼭 필요하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로 어떤 신앙적인 계속 그런 그 신앙적인 길을 자꾸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맞지 마라. 이것도 상당히 모호할 수 있어요. 과연 어느 게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가 세상적인 선이고 어느 선까지가 뭐 소위 말해서 영적인 선인가 이거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죠.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런 개념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역자가 사역자의 권면을 하는데 이제 그런 조금 부정적인 상황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. 그러니까 사역자의 권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너무 친해지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딜레마였어요. 그러니까 너무 친해져도 사역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너무 친해져도 안 돼요. 그래서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해요. 진짜 적당한 거리감, 적당한 친밀함. 너무 친밀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적당하게 어떤 아이들한테는 또 그 친한 선생님보다 또 조금 무서운 선생님이 또 통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주관적인 것이고 또 이게 어떻게 막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들께서 스스로가 조금 또 연구도 좀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하지만 큰 그 원론적인 이야기는 우리는 영적인 교사, 영적인 부분을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을 부름받고 있다.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. 네. 저는 이게 평생의 사역에 아마 고민인 것 같아요. 네. 제가 예를 들면 교회가 뭐 어떤 세상적인 출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. 뭐 이렇게 교회 하나님 믿으면 뭐 성공할 수 있고 뭐 이런 뭐 그게 꼭 아닌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 하나님께서도 그 물질적인 축복을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. 근데 그쵸.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죠.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. 그게 다가 아닌데, 그렇죠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시고 좀 그런 우리가 고민을 나눔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선생님들도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해서 조금 답을 찾는 것보다는 해답을 찾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죠.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네. 네, 자기 반의 목표를 세워라. 그렇습니다. 우리 반을 인도하면서 이제 반 목회를 이제 하시면서 그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목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교사의 소명과 비전, 사역 관점, 학생들에 대한 태도도 조금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. 어떤 경험상. 그러니까 모호하게 얘기하면 이게 뭐랄까요? 들쑥날쑥 해버리면 그 소위 말해서 이건 뭐 기독교 용어는 아닌데 기복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기복.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 잘 될 때가 있고 막 소위 말해서 어떤 날은 또 막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좁히는 거잖아요. 최대한 좁히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떤 목표 지향점이 딱 정해지면 좋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.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공동의 성취감도 좀 있고 또 그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꼭 이제 반을 하실 때 반 목표를 꼭 세워 보시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중요한 거 또 목표를 설정하실 때 이제 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 반 아이들의 상황 또 어떤 수준, 그러니까 수준이란 거,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져야 합니다. 그래서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.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이 울산 땅을 하나님께 바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뭐지? 울산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지? 추상적이거나 네. 또 실대성을 상실한 뭐 우리의 그 뭐랄까요 뭐 나의 뭐 미래를 하나님께 드린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좀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좀 실제성을 좀 상실하는 목표이잖아요. 그래서 좀 쉬운 거, 간단한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지키기 쉬운 거 처음에는
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세운 목표는 오히려 팀워크를 깨게 되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현란하고 과시적이고 무리한 목표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. 그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거, 할 수 있는 것, 하고 싶은 거 말고 할 수 있는 거, 그것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이 목표를 이제 설정하실 때 그 토론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서 아이들한테 통보하면 아무도 요즘 세상에는 안 받아들입니다. 예, 선생님 혼자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네,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과 의논하면서 야 우리 반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. 너희들이 좀 토론해서 세워보자. 이렇게 제시를 하시면 아이들과 함께 하면은 훨씬 더 또 실천 가능한 것으로 예, 목표가 삼을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정해왔습니다. 반 목표 설정의 예시. 네. 우리 반 실천 목표.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가능하시면 이렇게 요즘에 이제 그 워낙에 이제 프린트 기술이 발달돼 있잖아요. 이렇게 좋은 사이트도 많고 이렇게 PPT 같은 것도 저도 이게 이제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디자인을 이제 공유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쁜 게 너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우리 반의 어떤 그 PPT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꾸며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꾸며서 이렇게 반 이제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 출석하면은 이제 우리 반 자리에 뭐 이렇게 배치도 좀 하고 이렇게 배너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배치해가지고 해서 우리 반만의 목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. 상당히 아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동기부여가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. 그래서 뭐 그런 자료 같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공유하면 많이 있으니까 네, 그런 것도 좋습니다.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. 우리 반 실천 목표 이래가지고 3드림 계획을 해보자. 세 가지를 드리자 이거죠. 세 가지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자.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데 막 우리의 전 시간 24시간을 막 드리고 예, 그런 것보다 그런 게 바로 주상적인 거죠. 그거보다는 그 일정한 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죠. 예를 들면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말자. 우리 전원 출석하자 이런 목표. 그리고 생각을 드리자. 생각 드린다는 것도 그렇죠. 우리 단톡방에서 아이들은 대부분 그 눈팅만 합니다. 말을 하지 않고 멘트 절대 하지 않죠.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아이들은 보기만 하고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데 원래 그 나이 때는 다 그런 것 같아요. 그 나이 때 그 시기 때 그 에너지가 조금 이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말을 잘 하는데 조금 어른들하고 있으면은 소위 이제 무건수행을 들어가는 것이죠. 그래서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죠.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답도 좀 달아보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좀 해보고 하자. 이렇게 하면 하는 아이들 꼭 있어요.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다시 이어지면 되는 것이죠. 그리고 기도 드림. 하루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우리 단톡방이나 우리 뭐죠? 그 부서별 방이나 뭐 하여튼 그런 방들 만드셔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루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루에 한 사람씩 해가지고 기도 제목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코멘트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.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. 3드림 계획 세 가지를 드린다. 이렇게 뭐 굳이 뭐 시간 안 들여도 되고 뭐 다른 거 뭐 그 예전에 저 교회 있을 때는 뭐 물질 드림 이래가지고 뭐 물질 드린다는 게 뭐 전 재산 드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. 그 예배 때 꼭 헌금을 꼭 하기 이런 훈련들 그런 것도 좀 해봤거든요. 그래서 그 반에 맞는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반 목표 설정의 예시 두 번째 우바시 10 운동. 우바시 10 운동. 이거는 뭐 우리 선생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. 이게 줄임말인데 우리를 바꾸는 시간 10시. 예, 우리가 10시가 온세대 예배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온세대 예배를 좀 참석을 독려하기 위한 문구입니다. 그래서 우바시 10. 좀 괜찮죠? 있어 보이죠? 우바시 10 운동. 우리를 바꾸는 시간 10시.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온세대 예배를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 조금 도전받기 위한 그런 슬로건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반 목표의 설정을 꼭 하시기를 바래요. 그러면 선생님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좀 뭐랄까요 퀄리티가 좋게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면 애들이 움직일 거예요. 분명히 자기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 계획을 만들도록 유도하시면 아이들이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반 목표도 있지만 개인의 목표도 있겠죠. 뭐랄까 개인 성경 읽기라든지 큐티라든지 이런 것들. 그래서 꼭 우리 반을 하실 때, 그러니까
한 주간 동안 그 뭐랄까요, 뭔가 주중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통로가 좀 필요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연락할 수 있잖아요.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뭐 대답도 안 할 수 있는데 어떤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뭐 성경 읽기 체크 뭐 이래가지고 뭐 성경 읽었니? 이런 식으로 매주 주중에 필요할 때 이제 연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도구로서 사용도 하셔도 되고요. 개인의 어떤 목표도 밤마다 이렇게 세우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이제 학생 관리, 예, 그렇습니다. 관리를 해야 돼요. 학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출결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굉장히 중요한 게 단순히 어떤 사람 수를 채우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. 그런 것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출결은 어떤 의미로는 그 사역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가잖아요. 우리 발걸음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어떤 그 학생이 지금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 점검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좀 믿을 만한 척도,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. 사실 뭐 이의를 다실 선생님도 있을 것 같아요. 출결이 다가 아니다.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가 지금 좀 뭐 적응을 잘하고 있나, 뭐 이렇게 교회의 마음이 있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출결이거든요. 그래서 출결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가 오고 안 오고가 체크가 돼야 되고,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그 교육부서에서는 다 있더라고요. 그 얼굴이 나오는 출석부 뭐 그런 것들이 좀 기존에 있는데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는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뭔가 모니터링이 되는 어떤 그 출결 관리 어떤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가지고 딱 누가 안 나오면 안 나온 게 확 드러나게 이렇게.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그 유초등부 그 사역도 했었었는데 거기 이제 부장님이 굉장히 이런 거 시스템을 잘 하시더라고요. 해가지고 그 본인께서 만드셨어요. 만들어가지고 딱 제가 그걸 보고 이제 그 힌트를 얻었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모니터링 하니까 한눈에 딱 싹 들어오더라고요. 그 주간에 결석한 아이들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는 너무 괜찮다. 그래서 출결 관리 그리고 그게 보여요.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되고 선생님들한테 통보가 되어지고 모니터링이 되니까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그 전주에 안 왔던 애가 나오도록 하는 어떤 그 연락이 되거나 혹시 그못 나오면 못 나온다라고 어떤 연락이 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모니터링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출결석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. 그래서 체크리스트 뭐 이런 거 출석부 신방 있죠. 오타입니다. 이거 신방이 아니죠. 신방인데 신방 일지를 적극 활용하라 뭐 이런 것들. 하여튼 이게 좀 그 저도 사실은 이렇게 꼼꼼한 성격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문서 작업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뭐 이게 뭐 꼼꼼하게 뭐 그 일지를 기록하거나 뭐 이렇게 루틴이라 그러죠.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쫙 나오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제가 이 필요를 조금 좀 절감하는 것 같아요. 이런 좀 문서라든지 체크리스트 이런 거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문서를 좀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정말 좋더라고요. 그래서 꼭 우리 선생님들 반 하실 때 반드시 뭐 더 데이터를 좀 남기는 습관 이런 것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학생 관리가 이제 출결이 중요한데 결석의 원인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. 수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교사가 선생님 때문에 학교에 안 오는 이유 딱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말 실수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안 오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고충이 좀 있어요. 왜냐면은 그 전문적인 어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전문적인 그 스피치의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. 우리가 전문적으로.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. 사실. 우리가 그 많은 아이들 10명 앉혀놓고 그 아이들을 동시에 막 아우를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맞죠. 그 논리 어떤 그 뭐랄까요. 강사를 하죠. 그 정도는 힘들어요.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.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맨날 힘들어하고 맞죠. 선생님들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애가 상처받아서 안 나온 거라고 선생님 막 힘드시고 막 이런 거 너무 많은데 이거는 우리끼리는 좀 뭔가 좀 편을 들어줘야 돼요.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좁혀가야 된다는 거죠. 말실수 같은 거 조금 최대한 자제하고 이렇게 그런 거. 그래서 저도 이렇게
그 뭐랄까요, 사적인 이야기는 그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만나서 그러다 보면 또 막 실수가 되니까.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또 학생 편애하는 거,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것도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,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쉽지 않더라고요. 우리가 그 요즘에 TV에 그 아이들 심리 연구하시는 오은영 박사님을 한번 모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뭐 물어봐야 되나. 그러니까 편애하는 거, 이거는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는 편애가 아니고 그냥 표현한 건데, 그냥 쉽게 표현을 한 건데 애들 입장에서는 편애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,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, 뭐랄까, 이거는 그 이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다 보면, 아, 편애라는, 학생 편애하면 안 된다,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, 그러니까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다 보면 이게 또 어느 순간 또 이게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. 편애하면 안 되겠다, 이런 것들. 그리고 형식적인 대인관계, 이런 것들 마찬가지고, 이런 것도 마찬가지. 선생님들, 우리가 뭐 365일 우리가 뭐 항상 기분 좋을 수가 없잖아요. 우리도 사람인데, 그죠? 선생님들도 인간인데,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는데, 그래서 아이들 보면 조금 짜증스러울 때도 있고, 사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요. 고충이 되는데,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뭐 그렇게 받아들인다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성경 공부의 주로 이거는 이건 답이 없습니다. 네. 네. 목사님들이 해도 지루한데 뭐 오죽하겠습니까, 그죠? 자, 다른 학생이 원인이 되는 경우, 따돌림, 괴롭힘, 끼리끼리 노는 거, 이성교제 뭐 이런 건데, 뭐 이건 뭐 다 다른 것 같아요. 이것도 교회마다 다 다른데, 좀 그 아이들이 처음 왔는데 조금 이게 배제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최대한 없어야 되고, 또 끼리끼리 노는 거.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지만, 하나 저 어릴 때 그 교회 가면은 뭐라 그러죠? 그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아이들끼리 모여 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. 야, 뭐 학교에서도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일이 있네 하면서 되게 불만을 가졌던 그런 유년 시절이 있는데요. 그래서 뭐, 네, 왜 있잖아요. 그 교회 안에서도 왜 딱 그 엘리트처럼,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아이들, 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최대한 없으면 좋겠죠. 없고, 좀 서로 처음 왔을 때 이게 좀 우리가 많이 품어주고 이렇게 반갑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원인이 학생 자신이 원인이 되는 경우,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. 그러니까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. 교회를.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뭐 의미 있다, 그 교회에서 가면은 막 뭔가 은혜 받았다, 뭐 이런 얘기 자기들 하는데, 학생 자신은 모르겠는 건 뭐가 은혜가 되는 거지? 뭐가 하나님의 나라란 거지? 뭐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가 결여되는 거.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.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, 그러니까 처음 교회 가거나 아니면은 뭐 교회 오는 아이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뭔가를 느낄 수 있어야 되죠. 동기부여가 되고, 뭐 재밌다. 이 교회는 주일학교 재밌어. 아니면 잘 챙겨줘.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입장에서 뭔가 자꾸 가고 싶은 이유가 생기는 거.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. 늦잠. 이거야 뭐 가족 나들이, 부모님 반대, 학교 행사, 보충 수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도 보시고, 아, 이런 것들이 있구나.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교회가 원인이 되는, 이거 중요합니다. 교육 환경. 제가 예전에 그 수원에서 잠시 사회 간 적이 있었는데요. 그때 이제 그 노회 교사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 그 강사분이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, 그분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그 왜 아이들은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 예배실이 지하에 있었거든요. 어른들은 이제 본당은 위에 있었고.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왜 아이들은 자꾸 지하로 보냅니까? 아이들은 어두운 데 보내고 작은 데 보내고 하고, 어른들은 시원하고 크고 막 넓은 데서 예배합니까?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하면서 그 강사분이 그죠? 흥분해가지고 얘기한 기억이 나요. 근데 제가 그때 일리 있다라고 들었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,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아이들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이 필요하다.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조금 덥거나 이렇게 해도 집중할 수 있지만, 아이들은 덥거나 춥거나 하면 그 1도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.
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다 동의했던 기억이 나요. 맞습니다. 그 아이들이 왔는데 불편하거나 뭐 이렇게 뭐가 동선이 막 자꾸 불편하고 막 그죠? 막 그렇게 되면 애들 입장에서는 나오기 힘든 거죠. 네.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미래를 교회는 제가 가보니까 너무 시설이 너무 좋아요. 아, 너무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이 좋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 방어진 그 쪽에 예전에도 살았었는데 이곳에 교회가 생겼구나 되게 놀랐는데 또 들어와 교회 안에 그 시설을 보면서 또 놀랐어요. 너무 깔끔하고 너무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빨리 이 잘 돼 있는 이거를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무관심한 거 맞아요. 아이들한테 무관심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. 네. 프로그램 미비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이제 사실은 많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막 많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 한두 개 있어도 이게 뭐랄까요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집중할 수 있고 좀 적용이 잘 되는 프로그램이 한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. 사실은 막 많은 행정적 프로그램 필요 없어요. 행정도 그렇고 성경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걸 딱 좋은 걸 딱 찾으면 돼요. 찾아서 그걸로 계속 밀어붙이면 되거든요. 처음에는 절대 안 됩니다.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해도 처음에는요 절대 자리 잡는데 그 시간이 좀 걸려요. 근데 꾸준히 밀어붙이면 나중에 딱 자리 잡는 순간 이제 이게 딱 잡히면서 이제 성장이 딱 되는 거죠.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. 그래서, 네. 그래서 일단 우리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학생 관리 결론입니다. 그러므로 교사와 교육자는 또 결석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분석하고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한 번만 빠져도 바로 연락 가는 거 기본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요, 사실은. 그래서 그것만 지켜도 굉장히 많이 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. 두 번 결석하면 교사 신방 바로 들어가고 세 번 결석하면 교육자 신방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것이죠. 신방은 빠를수록 효과적이다. 네, 그렇죠. 주일날 결석하면은 그 주 안에는 바로 연락이 가면 가장 좋죠.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하는 거. 편지 요즘 편지는 잘 안 하니까. 아, 선생님들 그거 아십니까? 싸이월드 다시 부활한다 그래요. 그래서 싸이월드가 다시 생긴다네요. 그래서 편지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방할 수 있죠. 요즘에는 카톡이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카톡의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신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관심이 좀 좋은 방법이 됩니다. 핵심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학생 관리의 기본이죠. 자, 새 친구 관리. 새 친구가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, 관건. 네. 교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라. 당연한 말이고, 기존 친구들이 먼저 인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. 당연하고요. 사적인 질문은 절대로 금물. 이게 은근히 또 많아요. 이게 요즘에 저도 이제 충격받은 게 저희 딸이 그러니까 남구에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한답니다. 야, 너네 아빠 차 뭐야? 이렇게 물어본대요. 너네 집 어디야? 빌라야 혹시? 뭐, 너 혹시 빌라충이야?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? 네. 그때 저희가 빌라 살고 있었는데 상당히 충격을 받고 그렇죠? 그 친구 이름 뭐야?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. 아버지 뭐 하시노? 뭐 이런 거. 뭐 이런 것들 필요한 만큼 이게 정보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가급적 어떤 그런 처음 온 아이들한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예. 혹시나 뭐 어디 살아? 너희 집 뭐 아파트야?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친해지고 이러면 그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와요. 오니까 그때는 하지 마시고 새 친구가 오면은 가장 최소한의 질문만 하시고 그리고 신앙에 관련된 질문만 하십시오. 네. 우리 교회 어때? 우리 교회 분위기 어때? 우리 교회 오니까 괜찮아? 좋아? 재밌어? 예배 재밌어?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. 혹시 너 기도 제목 있니? 우리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. 뭐 이런 질문들이 꼭 필요합니다. 이걸 많이 하십시오. 네. 자, 문제 학생 관리. 맞습니다. 저도 문제아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. 우리 누구나 다 문제 학생이기 때문에, 그렇죠? 우리는 뭐, 언제는 잘했다가 언제는 잘못하고, 항상 그걸 반복하니까. 하지만 이건 있는 것 같아요. 그 반 분위기를 깨는 아이들이 있어요.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
깨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. 요즘에는 좀 애들이 그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성향이 조금 예전에 저 어릴 때보다는 얌전한 것 같아요. 저희 때는 진짜 까부는 애들 많았고 저도 많이 까불었지만 예. 그래서 막 괜히 막 그 선생님들 그 공부하는데 막 방해하고 뭐 그런 애들이 많았잖아요. 그래서 그 뭐 그런 아이들.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무작정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. 왜냐면 이제 반 분위기를 깨니까.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 아이를 관리할 때 일반적인 어떤 접근, 세상적인 방식의 어떤 그 아이들 관리는 조금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. 교회답게 애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저 그런 경우 있었어요. 그 이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인데 고등부 사역할 때인데 수련회를 갔어요. 수련회를 갔는데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처음 온 아이들.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그 이제 홍보하면서 야 친구들 많이 데려와 하니까 정말 그 뭐 다 데려와 막 사돈의 팔촌까지 다 데려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사람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정말 다 데리고 온 거예요. 막 진짜 교회 처음 온 애들 막 진짜 뭐 뭐랄까 뭐 하여튼 심심해서 온 애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. 교회를 처음 오고.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전혀 신앙적인 관점이 아닌 거예요. 그야말로 이제 캠프를 수련회를 왔는데 놀러를 왔는데 이제 담배를 피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잠깐만 나갔다 와야 되겠다고 볼 일이 좀 있다 밖에. 그래서 어디 가냐 했더니 한 무리가 저기 멀리서 담배를 막 피우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너무 황당하잖아요. 그래서 뭐 이렇게 가서 말리고 얘들아 이러면 안 돼. 산에서 이러면 안 돼. 뭐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였습니다. 저희가 그때 저희 그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게 잘하셨어요. 이게 그때 중고등부 연합이었던 것 같은데 그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게 좀 그런 부분에 잘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대처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.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기도회 할 때도 분위기를 깨요. 막 이렇게 뭐랄까요, 뭐 하여튼 있잖아요. 기도회 하면은 막 적극적으로 안 하고 뭐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막 뭐 하자 그러는데 뭐 누워 자고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다른 애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. 회의를 한 게 저 아이들한테 휩쓸리지 말자. 그러니까 수련회를 왔는데 저 아이들이 한 다섯 여섯 명 있었는데 저 아이들 분위기에 우리가 맞춰줘가지고 우리가 막 저 아이들한테 반응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끌려가게 된다.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 알겠습니다. 해서 딱 기도하고 딱 했어요. 정말 그 아이들 뭐 옆에서 누워 자든지 말든지 간에 담배 피러 가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할 거를 했습니다. 전혀 동요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계속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저 뭘 봤냐면 오히려 그 아이들이 더 뻘쭘해한 거예요. 뻘쭘해하고 나중에 되니까 또 오히려 얘들이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신앙적인 아이들한테 오히려 얘들이 영향받아서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. 제가 그런 걸 봤어요. 네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한테 집중을 하시되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. 그래서 끝까지 뭔가 중심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거죠. 그런 아이들 뭐 좀 있을 때 막 선생님들이 막 화내시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죠?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은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막 나옵니다. 네. 막 이렇게 선생님들 절대 혈기 내시면 안 돼요. 혈기를 딱 내시는 순간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. 그 상황 가운데.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 힘드실 거예요. 그러니까 끝까지 나중에 돌아서서 막 혼자서 이렇게 막 뭐라 하실지언정 앞에서는 절대로 감정적인 것을 드러내시면 안 돼요. 네. 신앙의 관점으로 보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교회 그 아이들이 봤을 때 교회 사람들은 좀 다르다.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교회의 어떤 특성을 보는 거거든요. 그게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.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랬을 때 교회를 걔들이 인식하기 시작해요. 안 그러고 막 똑같이 막 이렇게 막 끌어버리면 뭐 교회도 똑같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.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, 우리 선생님들. 네.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시면 교회답게 접근을 하자 했을 때 아이들 관리할 때 예전에 저 그런 사람도 봤어요. 그러니까 이게 5,000원씩 주면서 주일날 5,000원씩 주면서 오늘 예배 잘 드리면 그냥 이게 금전적인 혜택을 막 주고 그 아이들 입장에서 그 40분 1시간 참으면 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과연 교회 케어가 맞는가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죠. 막
뭐 새 친구들 데리고 오면 1인당 5,000원씩 줄게. 뭐 이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, 네. 교회다운 그런 관리 방법이 실행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. 네. 만약 뭐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좀 뭔가 부서가 막 사람 수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거기에만 계속 매이게 돼 있어요. 그런 방법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런 방법으로만 대책을 찾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요, 기술이 먹히지 않습니다. 기발한 테크닉, 방법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. 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성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늘 그 부분에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라는 그 문제에 대한 조금 생각이 늘 필요하다는 것이죠. 신방, 코로나 시대 신방이야말로 요즘에 누가 신방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신방은 그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그 명분이 신방의 의미가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찾아가는 거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것이 중요하니까 신방이라는 것은 사역에 있어서는 그리고 반목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루틴, 그러니까 그 전화나 문자나 지속적인 어떤 그 모니터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자꾸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조금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일부러라도 좀 의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신방하시거나 전화하시거나 했을 때 어떤 다른 이야기보다는 딱 그것도 정해놓고 학교 생활, 가정 생활, 경건 생활, 기도 요즘에 잘 되니? 뭐 이런 식으로 성경 읽기, 성경 좀 읽고 있니? 뭐 이런 식으로 또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그 어떤 그 뭐랄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단순히 전화해서 그냥 띡 전화하고 그냥 끊고 이 정도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도록 뭔가 조금 체계적인 그런 신방의 어떤 매뉴얼이 필요한 것이죠. 신방의 종류, 정기 신방 있고 주일 신방 있고 결석 신방, 결석색 신방, 위기 학생 신방 있는데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결석하는 친구는 주일에 신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위기 학생, 그러니까 뭐 아프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만사를 제쳐두고 신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부장님한테도 연락 주시고 교육자에게 통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. 기도가 특히 기도가 중구난방하지 않아야 됩니다. 기도했을 때 간결하고 한 번씩 우리 그 장례 예배를 집례를 해보면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. 준비 없이 가면 기도하게 되는데 막 버벅거리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. 근데 그 장례식이 예를 들면 특정한 그 상황이 그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. 그래서 막 감성적으로 굉장히 지금 민감할 텐데 그때 바로 그때 정말 잘 준비되어진 한 번의 기도, 정말 은혜로운 한 번의 기도가 오히려 그분들에게 복음의 증거,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그 어떤 통로가 됩니다.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. 그런 기회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은혜롭게 기도를 한번 하면 좀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.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. 기도문 같은 것도 미리 좀 써보고 아이들 만나러 갈 때 그 아이의 그 어떤 상황도 미리 좀 공부를 뭐랄까요 좀 알아보고 맞아요. 잘 준비되어진 감동적인 기도가요. 100번 설교 듣는 것보다 한 번 그런 기도 잘할 때가 훨씬 더 나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러려면은 아이들의 상황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잘 알아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합니다. 우리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.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무행정 마지막입니다. 행정이 필요해요. 굉장히 중요해요. 교사 행정은요, 그 반목회하면서 행정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일하실 때 편하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조금 그 체계적인 그 케어를 받을 수 있죠. 그래서 아이들 만나실 때는 절대로 그 어떤 메모 같은 거 준비하셔서 애들의 그 어떤 이야기, 기도 제목 이런 거 소상히 적으시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. 그래서 그 뭐죠? 교사 수첩 같은 거 뭐 없으면은 우리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. 우리
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꼭 그런 거 필요하고요. 출석부, 필수 행정문서, 출석부, 비상연락망, 학급 일지 같은 거 꼭 적어 보십시오. 그건 굉장히 필요하고요. 예배에 좀 도움이 됩니다. 행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. 생활기록부, 개인 신상, 가족 신상, 최소한의 것만 너무 구체적으로 말고 신앙 상태 체크, 뭐 세례 대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이런 좀 구체적인 틀이 있으면 좀 아이들 관리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. 편하고 이렇게 좀 그 아이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무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교회 목회에 있어서도 행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행정적인 거. 그러니까 저는 행정을 그렇게 생각해요. 뭐 이렇게 뭐 문서를 잘 만들고 이게 아니고, 그러니까 어떤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하거든요. 행정이라는 것은. 그러니까 아이 한 명, 그 어린아이 한 명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아이가 정말 교회 그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그 한 번이 정말 최고의 어떤 그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 반 이끌어 가시면서 꼭 이렇게 데이터화 시켜주셔가지고 기록하시면서 반을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와, 40분. 파트 2 여기까지 했습니다. 그래서 그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용이 분량이 파트 3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서 그냥 뭐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냥 사역을 뭐 한 15년 한 그 저의 경험과 또 여러 가지 또 노하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또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렇죠?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역을 점검하면서 아이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선생님들 항상 감사드리고요. 네, 빨리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라이브로 그 대면의 현장에서 인사드리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